종목 아까 전에 SKC 해드리겠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 익절 가능하다. 닉네임이. 닉네임이 이제 요즘은 뭔가 이게 하나의 그 글처럼 문장으로 만들어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이제 각오를 항상 닉네임으로 써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문가님들이 이렇게 딱 익절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 근데 안타깝게 손실이에요. 거의 8만 원대 사셨네요. 79,800원에 비중은 10%. 오늘 8% 올라가서 낙폭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 어제 최악이었는데요. 68,000원까지 내려갔다가 네. 그래도 지금 7만 원대까지 올라온 거예요. 13%인데 이거를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단기 반등인 건지 추세는 지금 완전히 하락 추세네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운영장님, SKC 어떻게 보십니까? 매도 의견입니다. 매도 의견. 매도고요. 김민주 전문가는요? 보유 의견 들었습니다. 엇갈렸습니다. 자, 그러면 매도 의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SKC가 이제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전지박 동박이지 않습니까? SK 오늘 관련해가지고 소재했어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현재 매출 단위로 보게 되게 되면 상반기 때 봤더니 동박 관련된 그 매출액이 약 27% 정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나머지는 이 회사가 주력 제품 자체가 이제 그 동박사업 진출하기 전에 화학 제품 쪽에 PO 제품이라고 자동차 내장재 성격으로 좀 많이 들어간 쪽입니다. 자동차다. 그다음 기타 뭐 윤활제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화성 쪽과 관련된 비중이 있는데 여기인데 이쪽은 지금 상대로 뭐 좋지가 않죠. 화학업종이 안 좋아서 안 좋은데 결국은 예사 이제 주가의 상승 모드 자체가 동박과 관련된 전지박과 관련된 실적 성장인데 근데 왜 이 종목을 제가 매도 사인을 냈냐면요. 본래 회사가 전지박 시장 전치하기 전에 그 순수하게 화학회사, 이 회사 비싼 구조 회사가 딱 3개 회사가, 이 회사 포함해 3개 회사가 있었어요. 효성이 분할되기 전에 효성이 있고, 그 다음에 코롱인더. 코롱인더는 그대로 있죠. 효성은 지금 각 사업분별로 분할되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려운데, 이 회사하고 비교할 수 있는 회사가 코롱인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자, 코롱인더 아마 이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이 회사 실적 전망치를 보세요. 코롱인더가 올해 코롱인더가 먼저 시가총액을 좀 봐야 되니까 코롱인더가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에요. 1조 2천억이고 현재 지금 SKC의 시가총액은 얼마냐면 2조 8천억입니다. 이게 거의 2배가 넘습니다. 네, 그렇죠. 넘는데 문제는 코롱인더가 실적이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올해도 영업이익 2천억이고 그다음에 전지박 회사 같은 뭐 SKC 2025년도 실적을 보고 갈 건데 2025년도에 코롱인더의 매출액이 6조 원에다가 영업이익 3,700억, 단기수익 2,600억입니다. 올해 코롱인더는 2천억 나고요. SKC 적자 날 때. 네. 그다음 내년도도 코롱인더가 3천억이에요. 2025년도에 코롱인더가 단기수익이 2,600원에다 주당 EPS가 8,600원에 PER 단위로 지금 4.9배입니다. 근데 SKC가 전지박 사업 쪽에 이익을 내서 2025년도에 한다 하더라도 현재 코롱인더의 단기수익에 못 미칩니다. 못 미쳐요. 네. 그렇게 본다 한다면 SK 주가가 엄청 비싸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주가는 실적으로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코롱인더가 지금 어떻게 코롱인더가 지나치게 저평가죠. 저평가인데 이제 그런 같은 사업을 하고 했다 회사는 이런데 회사가 전지박 시장에 진출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익도 못 내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느냐?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주가가 상승 여력 자체는 제한적이다. 오늘 주가 자체는 낙폭과의 반등입니다. 이게 억석이 좀 가려질 것 같아요. 이제 2차전 종목들 이제 빠졌다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갈 거고 실적이 아예 부풀려진 종목들은 반등 이후에 다시 좀 내려올 가능성이 큰 거고 네. 이 종목 오늘 수급에 누가 샀느냐? 보시면 개인 투자가들만 엄청 샀어요. 그렇죠? 외국인 투자가도 13만 7천 주 받았고 기관 투자가도 11만 8천 주 받았는데 오늘 개인 투자가들이 25만 주 샀거든요. 그래서 전지박 시장에 대한 지나친 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많이 낮춰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예사가 앞서 이제 부채 비율도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부채 비율도 2025년도 250%입니다. 250%인데 코롱인더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100%거든요. 이제 그런 또 재무 내용 차이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본다 한다면 그러면 코롱인더 주가는 엄청 싸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 한다면 SKC 주가 반등 기술적인 반등이다. 그런 관점에서 반등 목표는 86,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주가 자체가 워낙 비싸고 왜냐하면 회사가 전지박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알아요. 이 주가가 2만 원짜리 주식이었습니다. 2만 7천 원짜리 주식이었잖아요. 이게 코롱인더가 비교해 본다 한다면 전지박 성격자 뚜렷하게 이익이 난다 그러면 당연히 오버시팅이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아직은 안 나온다는 거죠. 투자에 비해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도 고려해 본다면 낙폭과 반등이다. 86,000원. 손절 가격은 최근에 저점이 68,0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SKC 운용위원께서는 단기 반등의 성격으로 보셨습니다. 매도 의견이셨고요. 전문가님은 반대로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 거기 근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저는 그 동박 부분이 내려간 부분, 동박 이제 기업들도 뭐 유럽에 이제 헝가리 쪽 진출을 하고 캐나다나 북미 지역에 이제 공장 설립이 들어간 기업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분명한데 가장 주가 하락 요인이 있었던 부분은 중국산 저가 공세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부분이 좀 좋지 않았고 그다음에 SKC 같은 경우는 2021년까지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작년부터 좀 안 좋아졌거든요. 적자 찍었으니까 네. 뭐 실적이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2천억씩 찍던 회사가 지금 올해 672억.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안도 안 되네요. 실적으로 화답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년에 이제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정상화가 된다는 쪽으로 잡혀 있어요. 여기에 관해서도 이제 프리미엄이나 밸류 부분은 어느 정도 줄 것이냐. 그다음에 결국 이제 EV 쪽에 에비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모 증권사에서 이게 18배에서 16배까지 좀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려간 부분인데 저는 그 조정한 부분에 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과대 낙폭에서 반등이라는 것도 좀 인정을 하고요. 예. 그런데 실적의 최저치는 올해가 가장 바닥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내년 가게 되면 중국산 저가 공세도 있겠지만 지금은 어찌됐건 이런 타격을 입는 것은 수요와 공급 논리가 맞지 않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수요가 없고 공급만 많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실적이 안 좋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은 조금 더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보다는 실적 개선폭이 좀 좋아진다. 주가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반영을 할 거거든요. 네. 단지 실적에 따른 송장 모멘텀의 밸류를 어디까지 줄 건지 이런 것에 관해서 본다면 주가가 우호적이지는 못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보유 의견을 드렸고요. 네. 시장님 지금 13%에 79,800원이에요. 이 가격까지는 옵니다. 지금 다행이네요. 코스피 지수가 2,400선 회복을 안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반등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중요하죠.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비중을 많이 늘려가지고 장기 보유하는 것은 반대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매매 관점으로 좀 보유 의견을 드렸고요. 반등 목표가는 85,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안 재셔도 돼요. 네, 손절가는 68,000원. 저점갱신 시에는 68,000원. 한 발짝 나오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2부의 첫 종목입니다. SKC와 관련해가지고 두 분의 의견 엇갈렸는데 가격 때는 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 정리해드릴게요. 자, 우선 운용력께서는 매도 의견입니다. 비싸다라는 의견이시고 좀 아쉬운 수급이 얘기가 있고 단기 반등을 좀 노리자는 관점이신데 목표가 86,000원 그리고 손절가 68,000원 이렇게 제시하셨고요. 김민준 전문가께서는 실적의 바닥은 올해다 이렇게 보시면서 내년부터는 조금은 개선될 것으로 보면서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이고요. 매매의 관점입니다. 뭐 길게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목표가 85,000원 손절가 68,000원 동일합니다. 네.